아직까지 분위기는 괜찮네요. 네. 저는 요 앞에서만 하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될 것 같으니까, 예,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좀 할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은. 예, 1시간 반인지 알고 왔는데, 1시간 밖에 안 되고, 벌써 13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47분 만에 뭔가를 해라는 건데. 1시간 반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본 시간 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차후에 한 번 더 불러주시던가, 그러면 뭐, 제가 국소장 파서 무료라도 와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국소장 빼고, 국소장 없는 데서 이야기하게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좀 뒷담화도 좀 까고, 우리 정지성 센터장님도 안 계셔야 되겠구나. 네, 장들은 다 빠지고, 예, 다 빠지고 직원들만 넣고, 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드린 것처럼 장성에서 왔고요. 장성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좀 하고 있어요. 하는데, 용강은 제가 항상 경쟁으로 생각하는 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전라남도에서 제가 경쟁 상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광의 자극을 받고 제가 좀 많이 따라하기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유일한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들어갈게요.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혹시 뭐 있습니까? 방금 아까 우리 김 팀장님 이야기했잖아. 제가 무슨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네, 또 혹시 우리 정진세 팀장님 아까 뭐 인간관계가 어렵다. 또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어렵다.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거 뭐가 있을까요? 곽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저기 사진 찍고 있구나. 예, 뭐가 힘드세요? 자기는 강의도 안 듣고 사진만 찍고 있는 게 힘든가요? 의사소통이 힘들다. 네, 또 혹시 뭐가 있어요? 네, 선생님. 예, 저를 빤히 쳐다보는 선생님 혹시? 네. 출퇴근이 힘들다. 그렇구나. 출퇴근.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혹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회생활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어떤 그 말하는 혹자는 글쓰기, 그 다음에 말하기, 그 다음에 관계 맺기 라고 이 세 가지를 꼬집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글쓰기 진짜 힘들죠. 우리가 어떤 뭐죠? 공모사업, 국사님이 좋아하는 공모사업 할 때 본인은 잘하겠지만, 글쓰기라는 게 상당히 힘든 작업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전달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가끔 거기에서 뭐가 생기죠? 갭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전달하는 사람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그쵸? 그 사이에서의 오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갈등이 생기고,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관계 맺기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글쓰기, 그 다음에 말하기, 관계 맺기.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관계 맺기에 관한 부분에, 다시 말하면, 아까 뭐였죠? 인간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의대에서 1938년도에 75년 동안 724명을 대상으로 동단 연구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삶에서 가장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가족 또는 뭐 있죠? 친구 그리고 조직, 이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 인간관계에서 사회적으로 긴밀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몸에도 좋지만 뇌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답니다. 그래서 이 뇌가 발달하게 되고 이 뇌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삶에서 그 삶을 영위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려면 결론적으로 뭘 잘해야 된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은 관계 중에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하고 좀 비슷해요. 지금 이 사람은 본인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이 남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모습을 감추고 가면을 쓰고 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까요? 어떤 게 더 맞다 오르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누가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여성분이 더 나을까요? 남성분이 더 나을까요? 남성분?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가면을 쓰는 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페르조나라고 하거든요. 예. 페르조나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쓰고 계세요? 아니면은 나는 안 쓰고 계세요? 나 페르조나 써봤다. 가면 써봤다. 나 지금 쓰고 있다. 네, 쓰고 있다. 국소연이 쓰고 있다라고 하시고, 예. 박 선생님? 박 선생님 쓰고 계세요? 예. 어떤 면에서?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감정도 감추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건강할 때는 상관없어요. 본인이 즐겁고 건강할 때는 이런 부분이 그냥 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만약에 이게 내가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상당한 고민거리로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본인이 아마 그 취약점을 아실 거야. 그럼 취약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결과로 도태되는지는 하는 그거는 본인이 잘 선택하셔야 돼. 곽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전략으로 이걸 회피를 하시나요? 어떤 전략이 있으시죠? 네, 받으면. 그냥 저는 밖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도. 밖에서 활동하는 걸로 해서 푼다. 예, 사람마다 다르죠. 예, 우리 정진석 센터장님은 혹시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잔다. 네. 국소장님은? 일하죠? 네. 이 워크홀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일을 하는 스타일. 사람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다르죠. 그쵸? 근데 그걸 보고 너는 왜 스트레스 받았다면서 일을 해? 너는 왜 스트레스 받았다면서 이런 행동을 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기질, 타고난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질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질에 대한 부분을 알 건데 지금 여기서 판단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예요. 가면을 쓰고 본인의 상황은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아니면은 아주 감정적으로 조금 더 격양한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가면을 쓰면서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모면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대면할 때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좋은 말로 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뭐가 좋다? 사회성이 좋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가면을 쓴지를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가면 쓰고 있는지를 모르고 내가 일생일대를 살아오면 그것만큼 위험하고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내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는 삶은 괜찮아요. 그래서 사회성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누구하고 맞닥뜨려서 대화하는데 이거 상 불편한 관계야. 하지만 일적으로 내가 그걸 해야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해야죠. 조직에서 그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면 쓰고 좋지 않아도 좋은 모습을 약간은 보일 필요성도 있고 왜? 분위기를 위해서 그 구성원들의 어떤 일적인 부분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면을 내가 쓰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알고 있냐, 알지 못하냐. 요게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심리적으로 심리 검사를 한번 통해서 나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도 본인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LCSI라는 검사가 약간의 이제 성격 검사이긴 하지만 MBTI는 많이 아시죠? 네, MBTI하고 비슷한 한국형 검사로 LCSI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진석 센터장님이 잘 아실 건데요. 이번에 그 립스 연구소에서 무료로 지금 그 검사를 진행해줘요. 그래서 한번 오늘 강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알려주셔가지고, 센터님 알려주셔서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오늘 강의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 추측하는 기질이 무엇이었는데 내가 직접 검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근데 그게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럼 내 삶이 어때요? 지금 똑같이 내가 알고 있는 내 삶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 추측과 검사 결과가 좀 상이하게 나왔다. 그건 뭐죠? 가면을 쓰고 있는지 본인이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직생활에, 아니면 내가 현재 인간관계에서,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그 관계면에서 조금 더 나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삶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애쓰고 있는 노력, 그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탐색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 나서 20분이면 됩니다. 20분 하고 클릭하면 바로 결과지가 나와요. 결과지가 나오기 때문에 한 6장 정도 나오거든요. 그걸 보시면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성격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성격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성격은 변한다. 예, 성격은 변합니다. 하지만 기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깍지 한번 껴볼까요? 자, 제가 강의할 때 많이 하는 거 깍지 껴보세요. 깍지. 자, 깍지 껴셨어요. 깍지 끼는 거 초등학교 때 배운 사람 흔들어 보세요. 예, 유치원 때 배운 사람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잖아요.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다 배우셨잖아요. 예, 깍지 끼는 건 배우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깍지 껴라 무의식적으로 깍지를 껴요, 안 껴요? 껴요. 자, 오른손 엄지가 올라간 사람 흔들어 보세요. 오른손 엄지가 올라간 사람 있죠? 내리시고요. 왼손 엄지가 올라간 사람 내리시고요. 야, 우리 선생님, 오, 이렇게 깍지 끼하고 손 들어가면 이렇게 손 든 사람 꼭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 손 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이게 불편한, 이게 편하신가 봐요. 예. 자, 오른손 엄지가 올라가든 왼손 엄지가 올라가는 것은 배우지 않은 습관이에요. 그쵸? 나도 모르게 깍지 끼하라 이렇게 낀 것 뿐이야. 이게 뭐죠? 무의식적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쵸?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에요. 자, 의식적으로 바꿔볼까요? 오른손 엄지가 올라간 사람은 왼손 엄지가 올라가게, 왼손 엄지가 올라간 사람은 오른손 엄지가 올라가게 깍지를 껴보세요. 어떻습니까? 엄청 불편하죠? 내 손이 아닌 것 같죠? 남의 손하고 내가 이게 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뭐예요? 의식적으로 변화를 준 거예요. 그쵸?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신체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깍지 끼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팔짱 한번 껴볼까요? 팔짱? 자, 팔짱 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꼈죠? 이게 편한 무의식적으로 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이 들어갔고 왼손이 올라왔어요. 맞죠? 근데 왼손이 들어가고 오른손이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맞죠? 바꿔서 한번 껴보세요. 바꿔서 끼려고 하면 잘 껴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껴야 되지? 예, 지능 주스가 조금 딸릴 수가 있죠. 네. 자, 안 되죠. 이게 뭐냐면 의식적인 행동으로 신체적인 것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고난 기질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그걸 내가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방금 깍지 끼는 거, 팔짱 끼는 것처럼 불편한 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타고난 기질이 내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은. 신체적인 것과 똑같이 기질도 타고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녀분 계신 분들 있죠?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 말 하면 안 돼요. 누구? 나 아니면 와이프야. 근데 그걸 누구 닮아서 이러냐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건 타고난 거야. 누구?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행동을 언제 한지 아세요? 의식적으로 바꾸려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나오냐면 어렸을 적에는 집안의 환경에 따라서 나와요. 이게 성격이 변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캐릭터가 바뀐 게 아니라 이 주변 환경이 바뀐 거예요. 주변 환경이 바뀜으로써 내가 페르조단을 뭐 했다? 벗고 쓰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페르조단을 쓰고 있는 모습을 봤던 사람이 벗은 모습을 보면 당연히 뭐라고 할까요? 제 성격 변한 것 같아. 제 이상해졌어.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페르조나가 벗겨지거나 페르조나가 쓸 때가 사회생활 하면서는 분명히 나와요. 그쵸?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면이 벗겨질 때가 언제일까요? 조직생활 할 때, 사회생활 할 때 가면이 벗겨질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술 먹을 때. 술 먹고 난 다음에, 그렇죠. 맨정신에 못하니까 술 먹고 국서장님 이렇게 말하죠. 예, 그때는 받아들여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오죠?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차 운전할 때, 차 운전하고 막 가는데 앞에서 끼어들게 할 때 이렇게 도구 베이비 막 나온대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도 있고. 또 언제 나올까요? 언제 가면이 벗겨질까요? 조직생활 했을 때는 언제냐면 직급이 생길 때예요. 예. 공감하시죠? 예. 평직원일 때하고 평사원일 때하고 내가 팀장이 되거나 관리직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위로도 올라갔을 때, 그러면 원래 내가 일반 직장에 일반 평사원으로 있을 때에는 그래도 위 상사들한테 그 다음에 동료들한테 뭔가를 잘 보이거나 뭘 해야 되니까 내 성질대로 꼬라지를 부릴 수가 없지. 그런데 가면을 쓰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걸 벗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남의 의식 안 하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조직 생활을 못 한다는 말이 들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자기 성질대로 다 하면 안 되잖아. 하고 한 걸 뭐라 할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 조직 사회에서는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는 또 못하는 그런 구성이 좀 있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가면을 페르조나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팀장이 딱 달았어. 아니면 교장,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반 평교사였다가 갑자기 학생부장을 딱 달거나 이 완장이라고 하죠. 교감이 딱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딱 그러는데, 야, 저 선생님 학생부장 달더니 달라졌어, 사람이. 성격이 변했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런 말을 해요. 성격이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격이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뭐냐면 원래 썼던 가면을 뭐 한 거야? 드러내고 본성을, 자기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거냐? 아니죠.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노출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하냐가 그 받아들인 사람에서는 다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격을, 기질을 이제 나타내는 특성이 이 6가지가 있는데 굳이 오늘 저희는 4가지만 할 거예요.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도전성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나는 여기에 맞는 것 같다. 이걸 이제 꼬집어야 됩니다. 원래는 이거를 제가 3시간 강의해야 돼요. 3시간에서 이론적인 거 하고 검사 뽑아 와가지고 그룹별로 못 타요. 그래갖고 이쪽은 우호형들, 이쪽은 주도형들, 이쪽은 표출형들, 이쪽은 분석형들 이렇게 못 타요. 못 타가지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놔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대박이에요. 말이 그냥 신나요. 예, 주도형들은요, 모여가지고 자기끼리 그냥 막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은 뭔가 토론 과정을 주잖아요.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막 삿대질하고 싸매요. 남들이 봤을 땐 싸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은 뭐 하고 있죠? 격렬하게 대화하고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형들 놔둬봐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단체는 우형들 놔두면 자기들끼리 대박 잘 놀아요. 예. 왜? 여우 조직은 많이 모여있고 관계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호형이라고 좀 그런 사람들이 모여도 원래 우호형들은 친밀도가 높은 사람들하고는 친해져요. 하지만 관계망에서, 인간관계망에서 그렇게 밀접도가 높지 않으면 상당히 좀 서먹서먹하고 그러거든요. 내성적인 사람들이어가지고. 근데 이런 관계망에서 만약 해두면 그들만의 그 어떤 동질성이 딱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예? 표출형들 놔둬봐요. 표출형. 단어 의미상 뭔 말인지 알겠죠? 주도형, 우호형, 표출형. 표출형들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 김영하 팀장님이 표출형이실까요? 네, 노란색 마스크에, 예? 주도형이에요. 예, 그러실 것 같아요. 맞죠. 그분은 표출형이세요. 예. 그냥 보셔도 막 웃고 계시고, 예? 밝고 막 그러시잖아. 이게 표출형들 놔두면은, 감당을 못 해요. 정말 센 표출형들 있죠. 그분들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상당히 쭉쭉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시끄러워요. 제일 시끄럽고 제일 혼란해요. 하지만 어떤 과제를 주잖아요. 근데 그 시끄러운 과정 안에서도 그거를 어떻든 간에 이루어내긴 합니다. 분석형들은 얘들은 싸맸나? 혹시 지금 뭔 일 있나? 할 정도로 말이 없어요. 예. 그 모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룹을 좀 지어서 해주면은 훨씬 더 어떠한 타인을 봤을 때, 다른 그룹을 봤을 때, 저 그룹엔 저런 특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줘야 되는데 우선은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이론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도전성이 높은 사람들은 판단력, 제압력, 승부력. 이게 세죠. 판단력이 세요. 판단력이 바로 빠른 판단.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제압을 잘하고 승부욕이 있어갖고 무조건 진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성은 뭐다? 언어의 표현이 뭐합니까? 직선적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언어의 표현이 직선적이라는 건 무슨 말을 뜻할까요? 타인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내가 생각한 내용을, 내가 생각했던 것이 옳든 틀리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말하고 말아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뭐냐면, 직선적이고 자신감 있고 자기 주장이 정말 강하고 결단이 빨라요. 예.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이 강한 아주, 그런 보스 기질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좀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말로 인해서 뭐 받을 수 있다?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잘하는 것 중에 뭔지 아세요? 막 화살을 쏴요. 엄청 쏴죠. 상대방이 말로써 화살 쏜다고 하죠? 말로써 화살을 팍팍팍 쏴놔. 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뒤로 딱 돌아서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럼 난 뒤끝은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딴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뒷담화를 까거나 했다 걸리면 어떻게 해요? 죽죠. 대놓고 말하죠. 뒷담화 까지 마. 말을 하면 내 앞에서 직접 내 눈 보고 말해. 내 눈 보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이런 호랑이 같은 사람들 앞에서 눈 보고 어떻게 말을 해?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쿨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죠. 이 주도형들, 도전성이 높은 사람이 주도형이에요. 이 주도형들의 최대의 적이 누굴까요? 주도형, 우호형, 표출형, 분석형. 자, 이 넷 중에 주도형의 최대의 적은 누굴까요? 주도형입니다. 네, 주도형은요, 주도형의 밥이 누구죠? 주도형의 밥. 우호형이죠. 예, 그러니까 주도형과 우호형은 관계적인 면에서요, 상당히 안 맞아요. 예, 우호형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말을 경청을 잘해주고 나를 좀 이해해주고 같이 좀 공감을 잘해주고 하는 거야. 근데 주도형들은 그런 특성이 좀 부족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상처도 많이 받아요, 우호형들은. 그렇죠? 이게 말로
그 어떤 어떤 그런 그 반항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그 뭔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같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말하고 싶긴 한데 우용들은 그것 자체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굳이 내가 그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공격받는 것이 싫어. 그리고 그렇게 공격받은 경험이 있으면 더더욱 안 해요. 그쵸? 그래서 우용들한테는 어떤 경험이 제일 중요할까요? 말을 내 의견에 대해서 표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옳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해줘야 돼? 인정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말도 맞겠네. 라고 하면서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해주는 인정과 칭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우용들은 책임감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탁을 해오거나 뭘 하더라도 거기서 제일로 거절할 수 없는 사람. 자기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가 와서 더 힘든 사람이 와서 부탁한 것처럼 보이면 그 일도 다 껴안고 가요. 그러면서 난 힘들어 죽겠어도 힘들단 말을 못해. 그래서 돈도 잘 빌려줘. 두 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호구예요, 호구. 우형들이 호구가 많아. 주도형들은 돈 빌려주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돈을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일날 딱 되면은, 그때 빌려간 돈 나한테 줘. 나 지금 필요해. 직설적으로 말하죠. 우형들은 오늘 내가 빌려줘갖고 오늘 받아야 돼. 우형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났어. 응? 어떻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미안한데. 그러니까, 야, 저번에 빌려간 돈 오늘 주기로 했잖아. 내 계좌 몇 번으로 지금 넣어? 이게 주도형이에요. 그쵸? 우형들 어떻게 해요? 돈 얘기를 안 해. 돈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잘 있었어? 그래, 어때? 저번에 뭐 있었던 일은 잘 풀렸고, 빙빙 돌죠. 빙빙 돌면서 이제 이게 또 봐요. 봤는데 얘가 좀 힘든 것 같아. 그럼 돈 얘기를 해, 못해? 못해. 아직까지 얘가 힘들구나. 라고 생각해 돈 얘기를 못해. 그리고 나 집에 가서 나도 죽겠어. 나도 써야 되는데. 그럼 뭐 하죠? 만지작 핸드폰 만져. 몇 번을 글 썼다 줬다 껐다 줬다 해. 결국은 이제 뭔가를 해서 말을 하려고 하죠. 말을 해도 그게 빙빙 돌아가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서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힘들구나. 그럼 나중에 언제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구야, 호구. 그런 스타일로 돼 있다. 근데 주도형과 우호형은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교성이 높은 사람. 사교성이 높은 사람이 어떤 형일까요? 표출형. 아까 4개 있었어요. 주도형 지금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표출형이에요. 자, 주도형 있어요. 나는 주도형인 것 같다. 손들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주도형인 것 같다. 지금 주도형이 너무 나쁘게 말해서 손들면 조금 공격받을 것 같으니까 안 들 수 있는데 주도형은 또 그것에 불하지 않고 그냥 들어요. 누구야? 팀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센터장님, 팀장님. 지금 내가 손 들어야겠죠? 안 들죠? 옆에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어요. 손 한 번 딱 들어서, 주도형한테 손가락질 못해. 하면 큰일 나. 그쵸? 어쨌든 간에 타인들이 평가하는 모습들이 또 있을 거야. 만약에 그룹별로 짓잖아요. 근데 만약에 김정아 팀장님이 나 주도형 아니야. 나는 정말 내가 얼마나 얘들한테 이렇게 하고 나 여린 여잔데 하고 우호형이 딱 들어가 있어 봐. 그럼 우호형에 들어있는 사람들 전부 다 어때요? 미쳐버리지. 갔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무슨 우호형이라고 얘기 앉아갖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타인 평가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교성이 높은 사람들이 표출형입니다. 표출형이라는 것은 감성, 마음에 대한 감정 활력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막 잘 웃다가 잘 울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감정이 이렇게 동요가 심한 사람들.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친화성이 높고 언어 활력, 말이 좋아요. 말이 좋아가지고 넉살도 좋고 외향적이고 유머스럽고 활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러한 사교성이 높은 사람들을 보고 했던 말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너는 물에 빠져도 야, 할머니들이 입만 안 하죠. 너는 물에 빠져도 주둥이만 둥둥 떠다닐 거야.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쵸? 그만큼 뭐야? 말이 많다는 거야, 말이. 말이 많아.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말을 해야 돼. 말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의를 하더라도 뭐 해야 돼? 편한 자리에서 그냥 자기 의견을 가감없이 이야기 내고 가자 놔두고 이야기하면서 막 뱉어야 돼. 그쵸? 말을 많이 하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툭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관리자가 분석형이야. 분석형은 어때요? 그 말 많은 거 싫어해. 데이터가 중요해. 소리로서 데이터로서 조용하게 해갖고 뭔가 갖고 와라 그래. 뭔 말이 많냐. 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출형들의 어떤 에너지라든가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다? 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그런데 일상 학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애들이 표출형이죠. 그쵸? 학급에서 수업하는데 표출형들한테 제일 많이 선생님들 그러잖아. 입 좀 다물어라. 시끄러워 죽겠다. 그러잖아요. 공부할 때 입 다물고 수업해. 이렇게 말하죠. 얘들은 입 다물고 수업을 못 한다니까요. 입을 열어야 돼. 표출형들이, 혹시 자녀분들이 만약에 있을 때, 여기서 표출형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 시험 기간에 독서실 가서 공부할 테니까 독서실비 좀 줘. 개뻥이죠. 개뻥이야. 그 애들은 독서실에 가면 안 돼. 독서실에 갈 수가 없어. 가긴 하겠죠. 끊어놓고 앉아있다가 거기 휴게실로 가겠지. 휴게실 가고 뭐 해야 돼? 야, 문제 내봐. 내가 말할게. 서로 뭐 하는 거? 주고받고 하는 게 공부의 습관이고 공부의 패턴이에요. 근데 그걸 독서실에 까맣게 한마디 쳐야 돼서 혼자서 공부한다? 요거는 표출형들하고 약간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은 건 뭐냐면 학급에서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사무실에서라든가 표출형들이 상당히 좀 질타를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분위기를 업시키는 아주 긍정적인 면도 있고 하지만 보면은 왠지 좀 산만하고 뭔가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계속 왔다 갔다 했었고 자기 몸만 부린 것 같고 막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그게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로 갖고 있는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의 어떤 가치가 좀 더 평가절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수용성이 높은 사람은 양보심이 강해요. 네. 수능적이고 자제력도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협조적이고 자상하고 겸손한 이런 사람들이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곽 선생님은 수용성이 높아요. 표출형인 것 같아요? 우호형인 것 같아요? 표출형이세요. 표출형인데도 그런데 상당히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청년센터에서 저저번 주인가 강의를 한번 했는데 전화를 주는 어떤 계획적인 전화를 준다라든가 강사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쪽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제 강사 이력서 PPT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그걸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력서 주라고 이력서 줬는데 본인이 제 거 강사 소개서를 만들어 온 거야. 제 거보다 더 잘 만든 거야. 우와, 아까 제가 주라고 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강의를 10년 넘게 다니고 하는데 그 기간에서 내 이력서를 가지고 소개서를 띄워가지고 그걸 소개해 주신 분은 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동받았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지금 근데 오늘 안 써서 미안합니다. 네. 근데 그런 하나의 배려가 강사가 왔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 기간에 왔을 때 그 조그마한 배려 하나가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남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영광 올 때는 좋잖아요. 기분 좋게 와요. 1시에 불렀어도 밥 먹고 힘들어 죽겠는데 11시 반에 밥 먹고 왔어도 기분 좋게 오잖아. 기분 좋게 오면서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이 곽 선생님으로서 저는 상당히 좋아졌다. 청년센터가 상당히 좋아졌다. 그래서 이름은 기억 못해도 곽 선생님, 좋은 사람, 내 프로필 만들어준 사람, 생애 최초 뭐 이런 거 기억이 남겠지. 네, 그렇다는 거죠. 수용성이 좋은 사람들, 이 우호형들이요, 참 좋아요. 여기 안에서도 우호형들이 제가 봤을 때 절반은 될 거예요. 나는 우호형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드네, 한 명도. 아까 뭐 호구라고 하고 막 그래서 그럴까? 네, 그렇죠. 우호형들은 뭐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손 들으라고 하면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주도형은 그나마 굴하지 않고 손 들어요. 표출형이다. 나 표출형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아까 곽 선생님이랑, 네 분. 정용 선생님은 뭔 것 같아요? 분석? 본인이 분석이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이따 가서 한번 판단해보고. 네. 근데 우호형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너무나 모든 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려는 것도 좀 강해요. 근데 우호형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도피를 해요. 정말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도피해버려. 그리고 뭐 한다? 그냥, 동조를 하긴 하는데 본인이 아무 생각 없는 동조 있죠. 그래서 그냥 끄덕끄덕 잘하고 그래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선생님이 딱 수업하고 있는데, 자, 막 이야기할 때, 알았지? 라고 했을 때 거기 끄덕끄덕 하신 분도 있죠. 네, 다 우호형들이야.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르는데, 알았지? 하면 네, 하고 거기 끄덕끄덕 해. 그쵸? 그런 사람들이 우호형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끄덕끄덕 하는 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영혼 없는 끄덕임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없어. 영혼 없는 끄덕임. 그냥 끄덕끄덕 네 하고 이야기하지. 만약에, 우호형들은요,
우호형들은 우리가 보면 그 외향형하고 내향형이 있잖아요. 우호형은 외향형일까요? 내향형일까요? 내향형이에요. 그쵸? 주도형과 표출형은 외향형이에요. 그러면 분석형하고 우호형은 내향형이거든요. 외향형과 내향형의 차이는 에너지가 밖으로 가냐? 안으로 있냐 차이점이죠. 그렇죠? 에너지가 밖으로 돌출되고 이렇게 표출된 사람들은 뭐다? 외향형이고 에너지가 안에서 있는 사람이 내향형인 거예요. 잘못 판단한 사람이 뭐냐면 내향형은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힘이 없다고 생각해. 힘 없지 않아요. 엄청나게 이 안에서 많아요. 단지 그거를 밖으로 내가 꺼내지 않을 뿐이지. 특히나 분석형이신 분들, 정규 선생님이 분석형이라고 하는데 분석형이신 분들은요 밖으로 에너지를 보다는 이 안에 있는 에너지는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에너지를 발산할 때가 있어요. 딱 한 번 터질 때가 있죠. 뭐 할 때? 내하고 딱 맞는 뭔가 조건에 딱 맞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나한테 딱 적재적소에 왔을 때 그러면 그걸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파고 들어가죠. 예? 그래서 분석형들은 많은 범위 내에서 관심을 갖진 않아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내 주관에 있는 내 삶의 어떤 모토 있고 그 다음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맞아지면 아주 그 관계망에서는 좀 좁죠. 좁지만 아주 깊이 들어가요. 아까 표출형들은 어떨 것 같아요? 관계망이 어때야 돼요? 넓어야 돼요. 전교 1등부터 전교 꼴등까지 전부 다 친구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서 기웃거려야 되고 저기 가서 기웃거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 박학다식이 해야 돼. 이것도 좀 알고 저것도 좀 알고 이것도 좀 알고 아는 척은 잘해요. 근데 깊숙하게 들어가 봐. 알아 몰라? 미천 금방 드러나. 그래서 넓지만 뭐하다? 아주 얇아요. 예. 그런 관계가 이제 표출형들이 될 수가 있다. 자, 외향형과 내향형은 미국에서 이것도 이제 연구를 했던 그거를 제가 봤어요. 와, 이거 딱 맞네. 라고 생각했어요. 외향형과 내향형의 그 대답하는 평균 속도를 쟀대요. 반응 속도. 어떠한 질문을 해요. 오늘 만약에 주말이라고 해요. 자, 주말이야. 자, 주말에 우리 저기 오늘 강의도 끝나고 역량 강화 강의도 했고 기분 좋은데 우리 이따가 저기 저녁에 밥 먹으러 갈 건데 뭐 먹으러 갈까요? 뭐 먹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1, 2. 그러면 외향형들은 몇 초 안에 대답을 할까요? 평균 2초. 평균 2초 안에 대답을 한답니다. 그럼 내향형은 몇 초 안에 대답할까요? 대답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내향형들은 몇 초 안에 대답하냐면 평균 7초 정도 걸린답니다. 이게 연구를 했던 결과예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우리 역량 강화 주말이에요. 역량 강화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따 저녁 먹으러 갈 건데 메뉴 뭘로 할까요? 1, 2, 3, 4, 5, 6, 7초예요. 자, 이 7초가 짧아야 길어요? 생각보다 깁니다. 생각보다 길죠. 자, 생각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향형인 사람이 그렇게 7초를 했을 때 그때 어때요? 내향형 사람은 그냥 뭐 기다려줄 수 있어요. 왜? 본인도 그렇게 하니까. 질문한 사람이 누구라면? 외향형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따 역량가 끝나고 우리 회식할 건데 메뉴 한번 정해봐. 메뉴 뭐 먹고 싶어? 1, 2, 3, 4 되는 순간 뭐 하죠? 왜 말 안 해? 뭐 먹기 싫어? 저녁 먹기 싫어 오늘?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오늘 회식하기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향형인 사람은 어때요? 당황스럽죠. 왜? 질문해놓고 난 생각하고 있는데 지가 화를 내네? 당황스러워요? 안 스러워요? 당황스럽죠. 그러면 외향형 사람이 그 특성을 모르면 본인도 오해하잖아요. 내 말을 먹었다. 내 말을 씹었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건강한 사람이라면 참아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하는 사람이 건강하지가 않아. 심리적으로.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쟤는 맨날 내 말을 무시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관리자가요. 관리자를 기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뭔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인사만 잘하면 돼요. 네. 아이고, 소장님, 안녕하세요. 갈 때, 저 가보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돼요. 정말로. 네. 그리고 뭔가를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대답을 조금 잘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건강하면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건강하지 않은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전부 다 뭘로 나타내? 나에 대한 무시라든가 나에 대한 어떤 다른 오해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기보다는 저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가 많구나. 우리 소장님, 우리 팀장님, 우리 누구, 직장 누구, 선생님 참 괜찮으신데 왜 요새 그러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되돌아 보세요. 저 사람 요새 일이 많아. 아니, 집안에 뭐가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 같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지. 야, 쟤는 맨날 그래. 그랬잖아. 저번에도 그랬잖아. 이렇게 나가버리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뭐 하게 돼? 구석으로 몰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외양형과 내양형의 몇 초만 생각해라고요? 7초. 이게 7초. 7번 방의 선물 7초의 기적이에요. 알겠죠? 7초의 기적. 7초만 참아주면 돼요. 외양형들은 몇 초만 참는다? 7초만 참아주세요. 제발. 주도형과 표출형들 내양형하고 질문하고 이야기할 때 7초만 참아주잖아요. 그럼 무슨 사람이 될까요? 배려심이 정말 강한, 정말 좋은 사람이 돼요. 알겠죠?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왜? 자신이 하는 행동은 2초로 이게 딱 돼 있기 때문에 7초라는 것은 3.5배잖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좀 연습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자녀가 만약에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자녀에 대한, 뭐, 동료도 마찬가지로 직장에 뭐, 상하관계도 있겠지만, 뭔가를 지시하거나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외향형 사람이 내향형 사람한테 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자녀한테 그런 말 했어요. 너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뭔 말인지 안 되는지 알아? 내가 지금 엄마로서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갖고 너, 알았어, 몰랐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얘가 그렇죠. 우호형인 애들 같은 경우 뭐라 그래요?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그 행동 또 해야 돼요. 또 해요. 또 해요. 반복적으로 또 해요.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거기에서 그냥 회피하고 싶은 거야. 빨리 내가 인정하고 이 자리를 그냥 뜨고 싶은 거지 내 잘못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 아빠가 뭔 말했어? 아빠가 뭐라고 지금 얘기했어? 한번 되짚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용어 없는 끄덕임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호형인 사람들한테 뭔가를 지시를 내렸을 때는요, 한 번 더 피드백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예? 그렇게 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같은 의미로 외향형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예? 외향형인 사람은요, 약속을 약간 본인이 말을 먼저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 말을 먼저 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차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야,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영화 한 편 보러 가려는데 영화 보러 같이 가자 라고 했어요. 내향형 사람들은요, 그걸 그래, 알았어 라고 결정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놔요. 그쵸? 외향형 사람들한테 바빠 죽겠는데 막 있다가 우리 토요일 날 이번에 영화 보러 가겠으니 그때 나와야 돼. 7시 가능하지? 그래, 가자! 해요. 예. 네.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연락이 와요. 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있잖아. 토요일 날 우리 집에서 우리 와이프랑 내가 딴 데 가기로 했네. 나 못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접근하면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신중성입니다. 분석형들이 신중성이에요. 분석형들이 신중성인데 자율적이고 완결력 있고 계획적이고, 자, 누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자, 봐봐요. 단어만 봐봐. 자율성이 있고 완결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치밀하고 이성적이고 끈기가 있는 사람. 누가 제일 좋아요? 예, 부모가 제일 좋아하죠. 부모하고 관리자가 제일 좋아하죠. 왜? 알아서 잘하잖아. 알아서 자율적으로 완결 끝까지 계획적으로 체계적이면서 치밀하게 끈기 있게 이성적으로 다 하자는 거잖아. 그쵸? 근데 엄마는 표출형이야. 근데 아들은 분석형이야. 그럼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아들이 엄마를 가르치죠. 엄마는 그러면 쓰겠냐고. 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신중성이 높은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보기에는 뭔가가, 야, 체계적이고 상당히 좋아 보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들은 뭐 있냐면, 자기 말에 책임을 상당히 잘 져요.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관리자가 뭐라고 하잖아요. 제일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제일 받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걸 대놓고 막 계속 뭐라 하잖아요. 그럼 상당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죠. 예. 이게 튕겨나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뭔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꼬치꼬치 계속해서 한 번 뭐라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지 계속해서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녀가 만약에 이런 애들이에요. 시험 공부를 지가 본인이 알아서 잘하는 애야. 근데 성적이 안 나왔어. 누가 제일 힘들어? 본인이 제일 힘들지. 그걸 대놓고 막 뭐라고 해봐. 그럼 얘들은 이제 나중에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본인은 그냥 안 해버리고, 그냥 가버리고, 뭐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캐릭터 파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캐릭터 파악은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성인이 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직장을 갖고 있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캐릭터 파악을 해서 장기적으로 진로 설정하고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검사를 한 번씩 꼭 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또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예, 그걸 한번 해보면 좋겠고, 만약 그 결과 무료가 지금 끝났으면 상담복지센터나 각 팀에서 이거를 좀 해서 하세요. 얼마 비싸지 않아요. 5,000원이나 6,000원밖에 안 하니까. 네. 자, 말이 점점 빨라지는 것은 뒤에 할 게 한 30장이 남아 더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시간이 이제 7분밖에 없고 뒤에 다른 선생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이고 예, 시간은 또 보이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집니다. 자, 타인들이 부정적인 반응 한번 보세요. 자, 주도형들은 강하다. 아, 너 진짜 강하다. 그리고 잘난 척한다. 자기밖에 모른다. 말투가 싸납고 목소리가 크다. 성급하다. 가르치려 좀 하지 마.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말들을 부정적으로 많이 듣는다는 거죠. 표출형들은요, 아, 왜 이렇게 가벼워? 예, 웃음이 많으니까 가볍다고 말해요. 나대지 좀 마. 왜 이렇게 덜렁대? 야, 뭔 여자가 이렇게 예쁘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는 거예요. O형들은 우유부단하고 너무 느려. 정리가 안 돼. 그 다음에 고지식하고 의욕이 없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넷 중에서 누가 제일, 이 네 명이 만약에 붙어갖고 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O형이 이길까요? 신경 안 쓴다. 네. 분석형들은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그룹에 있더라도요, 자기가 왕따인지 몰라요. 남들은 다 자기를 왕따 시키거든? 네. 근데 본인은 자기가 다 왕따 시킨다고 생각해. 세상 편한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하게 살아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형들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 남과의 관계성을 상당히 중시하는 게 이쪽이에요. 표출형과 우형이 관계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주도형과 분석형은 이제 이성적인 사람들, 일적인 사람들. 사랑과 야망으로 따졌을 때 이쪽은 뭐야? 야망. 이쪽은 뭐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목적을 좀 주고, 목적을 주고 여기에서 경쟁이 붙었어. 경쟁이 붙었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거야. 그쵸? 여기에서 딱 봤을 때 이 세로를 나누어서 이쪽 사람들은요, 관계보다는 내 일적인 게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일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야, 그때 미안했다 이렇게 챙기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야? 관계가 먼저야. 일도 중요하지만 관계적으로 저 사람하고 내가 틀어질 것 같다. 그럼 스트레스 상당히 많이 받아요.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 사람한테 양보도 하고 이런 스타일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우호형들 말할게요. 우호형들은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주도형들은 앞에서 표면상으로 막 화를 내고 하다 보니까, 그럴 것 같죠? 근데 주도형들은 뭐 하면 되냐면, 관계가 훼손됐잖아요. 훼손됐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요? 술 한잔 하자. 야, 남자 새끼가 뭐 그러냐? 야, 술 한잔 먹고 풀어! 내가 살게! 빨리 나와! 이러고 끝나. 그러려고 하죠. 근데 여기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야, 술 한잔 하자! 아, 이 새끼, 남자 새끼 뭐냐? 그래, 나 남자 아니야, 씨. 니는 그렇게 돼도 난 그렇게 안 돼. 이게 이제 우형들이에요. 예? 우형들은 뭐 있냐면, 상처를 받아도 상처를 받았다고 말을 다 하지도 않아요, 잘. 그쵸? 근데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만약에 관계를 딱 끊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처를 받고, 심각하게 몇 번의 반복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신뢰성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마음 먹은 관계예요. 이게 신뢰적인 면에서 돈적인 거, 그래, 내가 좀 줄 수도 있어.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 일적인 거,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 하지만 제가 나한테 이런 면에서 나는 저렇게까지 신뢰를 다 보여줬는데 신뢰성의 회복을 못할 그런 관계가 돼버리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쫙 끊어요. 끊는데 어떻게 끊죠? 어떻게 끊어요? 나 너하고 이제 안 놀아.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이거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 마음속에 그냥 딱 끊어요. 딱 끊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행동해요. 행동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죠. 왜 그래?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변하지 않아요. 너는 끝났어. 이제 넌 나한테 아웃.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존재가 우호형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번 변하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계기는 한 번으로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네. 몇 번 내가 봐주고 내가 그냥 이렇게 이해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정타로 뭔가 한 거 빵 왔던 그런 신뢰적인 부분, 사람에 대한 배신, 이게 느껴지면 그냥 싹 끊죠. 싹 혼자서 마음속에서 아웃 딱 시켜버리는 거야. 그쵸? 근데 그런 사람은 그러면 술 한잔 먹게, 나와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정말 내가 어떻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애써야지만 되는 것이지, 이런 화끈하게 뭔가 풀어야지 절대 안 돼요. 네.
분석형들은 차갑다, 속을 할 수 없다, 조목조목 따지고요. 그 다음에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다. 예. 요 위쪽이 뭘까요? 외향형. 아래쪽이 뭘까요? 내향형입니다. 관계지향, 그 다음에 여기 목적지향. 이해하셨죠? 이게 네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자기 거를 표출, 우호, 분석, 주도 이거를 판단해보면 조금 쉽게 알 수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부정적인 언급들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살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칭찬이라던가 아니면 인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보다는 저 사람은 왜 그럴까라는 어떤 부정적인 언급들을 더 많이 하고 더 쉽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게 이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찾지 말고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라 라는 것이죠. 네? 나도 마찬가지고 내 본인 스스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그냥 계속해서 보다 보면 거기에 도태되게 돼 있거든요.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의 어떤 내 동료 아니면 상사 아니면은 부하 직원이 됐든지 간에 같이 뭔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모르겠어. 이러고 보다 보면 계속 그쪽으로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찾지 말고요.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더 찾아서 부각을 시켜주면 훨씬 더 일의 능률이라든가 그런 것이 더 솟아 올라오겠죠. 그래서 나온 게 타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자, 우호형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편안합니다. 너에게 맡겨놓으니까 든든하다. 그리고 주어진 것은 어떻게든 해냅니다. 예, 마음이 따뜻하고 잘 챙겨주고 항상 그대로 있는 존재이다라는 거고, 표출형들은 분위기 메이커예요. 만약에 산만해 죽겠다, 시끄러 죽겠다, 저 사람 왜 진지 모르겠어. 이 일에 진짜 너무나 좀 이렇게 그래.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진짜 그 사람들이 없어 봐요.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용해요. 쥐죽은 듯이.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없어 줘봐야지 귀중한지를 알아. 그렇죠? 그러면 그것처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대인관계 좋고요, 언어 표현이 좋고, 아이디어가 많고, 에너지가 넘치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요게 표출형들의 긍정적인 반응이고요. 주도형들은 추진력 뛰어납니다. 능력 있고요, 자신감, 예, 대빵 많죠. 똑똑하고 믿음스럽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분석형들은 또 하나 손갈데가 없고요. 너라면 일을 믿고 맡길 수가 있고 생각이 깊고 실수가 없고 언행일치하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주도형과 표출형은 행동이 어때요? 빨라요. 행동이 빠르다는 것이 뭐죠? 외향형이고 그 다음에 분석형과 우호형도 행동이 느리는 우호형이 되겠습니다. 내향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표출형과 그 다음에 우호형은 관계 중심이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목적 중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일 처리를 할 때 이쪽은 어때요? 빨리빨리 일 처리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래쪽은 뭐죠? 천천히 느긋하니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성향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주도형과 표출형들이 자기들처럼 일을 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성을 해, 계획을 세우거나 뭔가 했을 때 100% 완성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다르다는 것을, 다름을 인정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오해를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끝났네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많아요. 자, 이거 할게요. 이거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뒤쪽에라도 넣긴 했는데, 자, 캐릭터 유형별 스트레스에서 행동이에요. 자, 주도형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독재자가 돼요. 독재자가 됩니다. 더 강해져요. 네, 건강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확 받잖아요. 그럼 독재적으로 변해요. 강압하고 명령적이고 더욱더 감정을 억제합니다. 차갑고 강한 눈빛을 직시하면서 단조롭고 강한 음성으로 아주 그냥 명령적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더욱더 일의 중심이 되고 자신의 방식을 강하게 고집하게 돼요. 그렇게 말이 들어야 안 들어요. 절대 들어오지 않고 내 자체가 맞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철벽을 치고 그냥 일에 몰두하는 이런 독재 스타일로 가는 게 이 주도형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오는 행동이에요. 혹시라도 주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한 것 같다. 아니면 그런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서 도와줄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나 직장에 있는 어떤 그 직원, 동료들이 그런 게 있다면 특히나
그 관리직에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휴가라던가 여유적인 어떤 부분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자, 표출형들은요, 비난을 하게 됩니다. 말로써, 에너지로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쪽으로 쏘는 거예요. 계속 비난해요. 편가르기 하고, 계속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동작과 고성으로 개인적인 비난을 하고, 감정적인 통제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막 올라오죠. 막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논쟁이 심해진다. O형들은 묵인을 합니다. 묵인.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협조하기보다는 뭐 한다? 동조를 내버려요, 그냥. 이게 가장 조직에서는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들은요, 보여요. 스트레스 받았구나라고 보이죠? 왜? 에너지가 어디로 가니까? 밖으로 나오니까 보여요. 독재가 됐든 비난이 됐든 행동하러 나오는 것이고요. 뒤에 밑에 있는 것도 우호형과 분석형은 묵인해버리고 회피해버려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조직에서 그냥 더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줘야 돼. 끄집어내줘야 된다. 이게 동조라는 것이 뭐냐면, 그래요, 알았어요, 뭐, 오케이. 의견 있습니까? 없어요. 가는 거야, 그냥. 조직에서 절대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그쵸? 일은 해요. 하긴 하는 것 같아. 하지만 찾아서 하거나, 그걸 같이 협조적으로 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여기까지, 그 정도까지, 요렇게 그냥, 되면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좋은 인력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그쵸? 그리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동의해버려요, 그냥. 아시겠죠? 맞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O형이라면 이 부분을 해소시켜야 되고, 동의한 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아. 정말 안 좋죠. 그쵸? 동조, 협조하기보다는 동조하고, 동조한 것에 동의하고, 동의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럼 조직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있는 존재가 돼버려요. 잘못했다가 하는 그냥 일하는 사람 일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있는 사람.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은 도태가 되고 나중에 저기서 이제 이렇게 도려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O형들이 정말 조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알아요? 일은 여기가 다예요. 태는 여기가 다네요. 지가 다 했다 그래. 일은 여기 다 시켜놓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그죠? 같이 합시다. 팀워크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팀 다 해놓고, 막, 팀 작업해요. 발표해요. 발표할 때, 누가 발표해요? 주도형이 딱 발표하죠. 내가 발표할게. 발표 잘해요. 목소리 쩌렁쩌렁하니, 막, 야, 그렇습니까? 좋지요. 막, 딱 해요. 잘해. 교수님이 아니면 누군가 물어봐요. 상사가. 야, 이거 잘했네. 누구 아이디어예요? 그럼, 제 아이디어입니다. 예,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O형들한테 발표를 시켜요. O형들은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관계적인 면에서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돌출되거나 이런 관계적으로 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혀가지고 너가 해야 돼 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하죠. 엄청 긴장해. 긴장은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와서 하면 또 잘해요. 잘해. 그래갖고 PPT 어떤 이런 것도 발표도 잘 해놓고 물어봐요. 어우, 야, 아이디어 좋은데요? 누가 했어요? 얘들은 뭐라 할까요? 같이 했어요. 우리 팀으로 같이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패턴이야. 예. 그리고 분석형들은 회피를 합니다. 회피. 뒤로 빼거나 심지어는 현장을 떠나기도 해요. 그리고 감정적인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다. 원래 분석형들은 감정에 철면피보다는 뭐라 하죠? 감정이 이렇게 딱딱한 사람들을 뭐라 하지, 그러니까 어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원래 분석형일 듯 보여요. 예? 분석형들의 특징이 뭐인지 아세요? 이게 외모적으로 살이 안 쪄요. 그리고 깡말랐어요. 가만히 있어도 화난 것처럼 무서워요. 그래서 말 걸기가 좀 어려워. 이 사람한테 말 걸면은 왠지 좀 뭔가 좀 그러는 느낌. 그런 사람들이 분석형인데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그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개입을 원초적으로 차단하고 자신의 속근림을 남에게 알려주지 않으려 하면 심지어는 자신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딱 이렇게 초롱성처럼 해놓고 내가 그 안에 빠져들어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할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이거 정말 잘 봐야 돼요. 잘 보고 내 조직에 있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어떠한 상황으로 놓여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해소하는 방식이 또 있어요. 각자 해소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주도형들은 어떻게? 주도형들은 어떻게? 더 일을 내요. 주도형들은요, 여가보다 일과 성취가 주관심사고, 휴일이나 주말에도 활동을 하고, 비즈니스를 위한 여가 활동을 해요. 비즈니스를 위한 여가 활동.
이것도 뭔가 골프를 치더라도 우호형들은 이게 재밌어서 치는 거야. 같이 운동하고 같이 걸어가고 하는 거. 주도형들은 뭐 때문에 사장님 만나가지고 누구 일하는 사람 만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목적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는 일과 관련된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다. 이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표추형들은 카페형, 동료들과 어울려서 왁자지껄 이야기하면 수다 떨면서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고, 그 다음 화려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특이한 레저를 선호합니다. 우호형들은 뭐 해야 돼요? 소풍형, 자연과 더불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여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답답하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평화롭게 휴일이나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고, 절친 몇 명과, 우호형들은 절친 몇 명만 있으면 돼요. 내 말 들어주는 사람.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면 좋거든. 일상적이고 정적인 여가, 활동적인 여가 완전히 다르죠? 예. 그리고 활동성이 적은 레저를 선호한다. 그래서 소확행을 이야기해봐라 하면 여기는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침대에서 누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선풍기 바람 딱 쐬고 있는 게 소확행이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분석형들은요, 방콕형. 네, 컴퓨터, TV, 바둑 등과 같은 활동이 주간 심사고요. 휴일이나 주말에 집에 보내는 시간이 많고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여기도 휴일이나 주말에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근데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하고, 여기는 누구랑? 혼자서 있는 걸 좋아해요. 생각을 많이 하고 정적인 운동이나 혼자서 즐길 수 있는 레저 활동들, 이런 것들로 의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네요. 네. 이제 막 빌 받아갖고 막 작두 타기 시작했는데. 자, 캐릭터 유형별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를 100으로 봤을 때 주도형들이 20%예요. 그리고 우호형들이 35% 제일 많아요. 조직에 어딜 가더라도 우호형들이 거의 100이면 35명 이 정도로 제일 많아요. 4분의 1 정도, 한 절반 좀 못 될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많아요. 근데 이게 무서워요. 예?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아이들이, 자식이 태어난 기질대로 살아오는 것을 막았어요. 어디를 막았을까요? 이거를 선호하죠. 예. 이거를 선호하고 주도와 표출을 억제시켰어요. 특히나 누구? 여성을. 그쵸? 여성이 여성이 암탉이 울면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너 그러면 안 돼. 여자는 그러면 안 돼. 우호형으로 키우려고 했던 부분이 많고. 그쵸? 우리가 웃음이 많다. 남자가 웃음이 많다. 밝다. 긍정적이네. 이야기예요. 여자가 웃음 많고 밝다. 저 예쁘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억제시키고 이쪽을 키우려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와서 캐릭터 H 불가가 분석형보다 더 높아요. 그쵸? 그러니까 캐릭터 H 불가가 의외로 많다는 거야. H 불가도 많고 이게 다르게 나온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꼭 이런 심리검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탐색을 해보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나의 그 기질과 지금 검사에 치는 기질이 다르네? 그럼 뭐지 이거? 우리 가정의 환경 영향인가? 아니면 내가 사회 조직 생활에서의 어떤 변화가 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좀 이렇게 있는 것인가? 이거를 알아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사회성을 길러가면서 하는 게 좋지,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페르전을 쓰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상당히 나중에 병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더 끝내겠습니다. I'm okay, you okay. 이게 중요하죠. 그쵸? 네 개 있어요. I'm okay, you okay.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돼요. I'm okay, you are not okay.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좋은데 너는 안 좋아도 나만 좋으면 돼. 안 되죠. I'm not okay, you are okay. 우호형들이 그런 경우 많아요. 그쵸? I'm not okay. 나는 안 좋아도, 너가 좋으면 나는 그래. 그렇게 하자. 예. I'm okay, you are not okay. 죄송합니다. 주도형들이 그런 경우 많죠. 예. 그쵸? 너 뭐든 내가 좋으면 돼. 따라와. 이게 맞아. 이렇게 될 수 없죠. 제일 나쁜 게 I'm not okay, you are not okay죠? 그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도 좋고, 너도 좋게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그 아버지 교실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장성에는 상무대가 있잖아요. 군인들 계시는데. 사창초등학교 군인들한테, 초등학교 아버지 교실에 했는데 저한테 강의를 해달래요. 이걸로 갖고 와서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갔는데 전부 다 충성하고 있어요.
아버지들이에요, 아버지. 40명이었어요, 아버지들이. 그런데 전부 다 머리 이렇게 밀고 충성하고 와서, 야, 큰일 났다. 이거 군인 집단만 와가지고 뭔가가 있는, 일반인도 한 세네 명 있었고요. 나머지가 다 이제 군인들이었거든요. 야, 이거 나올까?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분류가 돼요. 표출형 아버지, 중령이었어요. 나와가지고 춤까지 추고 들어갔어요. 예.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도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I'm okay, you okay가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됐든 아니면은 뭐 여성 부모가 됐든 조직이 됐든지 간에 거기서 아버지 학교에서 분석형인 분들이 한 10명 정도, 7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저를 어떻게 본지 아세요? 강의 시작할 때? 이렇게 봐요. 왜 이렇게 볼까요? 저 새끼가, 죄송합니다. 저놈이 과연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보는 거예요. 분석형들은 그게 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자기 딴짓거리예요. 그냥 자기 거 뭐 하든지. 마음에 들잖아요. 그때부터 좀 풀리죠. 이렇게. 풀려요. 예, 표출형들은 뭐예요? 그때 좋아요. 예, 좀 재밌게 해주면. O형들은 뭐예요? 아유, 여기까지 와서 강의해주는데 너무 끄덕끄덕 힘들어 죽겠는데 눈이 잠이 와도 끄덕끄덕 눈 뜨려고 하고 막 그러죠. 예, 주도형들은 잘못 걸리면 힘들어요. 예, 막 비판을 잘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강사 선생님, 그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분석형들의 아버님들이 저한테 불러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이거는 강의가 잘못된 것 같다. 왜요? 했더니, 왜 남들을 비판하는 것들을 알려주냐? 왜 주도형하고 우호형하고 관계가 안 맞고 서로 이렇게 안 맞고 우호형하고 표출하고 안 맞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서로 상대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거 가정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그게 있거든요. 내가 살아가는데, 관계 형성이 어려운 스타일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예. 그럼 주도형은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예, 답답한 사람, 느린 사람, 뭐 이렇게 나올 거죠. 우형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기 주장 강한 사람, 직선적인 사람 나오잖아요. 이거를 노출시키거든요. 그럼 노출시키고 난 다음에 분석형의 아버지들이 그 말을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깥 생각해야 되죠. 뭘까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관계 형성이 싫은 사람의 왜 그거를 싫게 만드냐. 이걸 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저 사람이 내가 말하는 걸 내가 오해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선적인 사람, 주도적인 사람이 뭔가를 지시하거나 했을 때, 이 말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은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상처받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은 원래 상처를 준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누가 받아? 내가 받는다는 거야. 그 스트레스를 굳이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야. 이제부터 그렇게 하시라는 거야. 그냥, 저 사람 또 히스테리 부리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마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되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거나 오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조직 문화에서 팀 간에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할 때 제가 이제 어디 중소기업에서 이제 사장님들 거기서 또 와서 강의해달라고 해갖고 그 얘기를 하고 그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 우리 회사는요, 회의를 하는데 말한 사람만 말하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예, 방법은 뭐겠습니까? 일시사의 그대로 있어요. 그 검사해가지고요, 명찰에다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붙여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붙여주세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딱 봤대요. 봤더니 빨간색하고, 노란색만 이야기하더래요. 초록색하고 파란색은 이야기를 안 펴랍니다. 지금 색깔 지금 계속 보셨습니까? 빨간색이 뭐예요? 주도형이에요. 예, 노란색이 뭐예요? 표출형. 초록색이 뭐예요? 우호형. 노란색이, 이제 파란색이 분석형이에요. 아시겠죠? 외향형들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 내향형들은 그러면 우호형과 분석형들은 생각이 없을까요? 아니야. 그 사람들 생각이 정말 많아요.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정말 많아요. 단, 뭐 하지 않을 뿐이야? 그냥 나서지 않을 뿐이에요. 왜요? 나섰다가, 나서가지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나섰다가 주도적이나 표출형들이 그걸 깡그리 무시하거나 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다음부터 나서 안 나서요? 안 나서요. 그냥 네가 해라. 속으로 생각하죠. 저 사람 말하는데 그거 아닌데. 그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속으로 생각해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지. 단 이야기해 안 해. 굳이 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의 막 진행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돌아가면서 여기서부터 한 마디씩 정리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 한 번씩 뚝 돌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예, 불만, 이런, 불만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의견을 그대로 수집해갖고 하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사람한테 죄송한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